제가 얼마 전에 WWE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베어드라고 하는 곳에서 2023년도 탑픽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 로우라든지 스맥다운이라고 하든지 뭐 그 유명한 쇼들이 TV 방영권이 올해 이제 교섭권이 걸려 있고 또 글로벌 확장세도 굉장히 빠르고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쪽에서 현금화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M&A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WWE가 시가총액이 원화로는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한 6조 원 정도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작기도 하고 갖고 있는 IP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M&A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3프로 방송하기 전에 지금 저녁을 먹고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앉아서는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한번 가보시죠. 금요일날 1월 6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16.98%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전 CEO였고 사실은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이사회로 이제 빈센트 맥마흔이라고 하는 전 CEO가 이사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증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가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지분을 32%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오면서 정말 M&A가 진지해지겠구나. 왜냐면 아무리 이제 뭐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고 이런다고 해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빈센트 백마흔이라고 하는 분이 거절을 한다고 하면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분도 그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M&A가 정말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JP모건을 이제 인수 뭐 중개하는 글로벌 IB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A 시기는 2023년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주요 스트리밍 업체는 다 뛰어들어서 올해 굉장히 흥미로운 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로우라든지 스맥다운 같은 쇼의 지금 방송 연장 교섭권을 지금 올해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빈센트 맥마흔 같은 경우에는 이 교섭권이 이제 되기 전에 매수자랑 협상을 하겠다. 결국에는 이 교섭이 얼마에 될지 이런 것은 가능성 열어두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의 교섭이 됐다라고 하고 나서 매수자랑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치로 프리미엄을 잡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좀 이야기한 것 같고 요거는 증시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그 WWE의 팬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별로 좋지 않았어요. 댓글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빈센트 맥마흔이 물러날 때 쫓겨난 거죠. 사실은 이게 지난 16년 동안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4명의 여성의 입막음에 썼습니다. 왜 입막음에 썼냐?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성희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16년 동안 4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막음의 대가로.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실상 인성도 그렇고 지금 과연 이제 돌아와서 정말 창의적인 쇼를 다시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팬들의 우려사항이 있다 보니까 팬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는 굉장히 호재였다. 그러면 다음으로 잠재 매수자들이 누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캐스트. 가장 유력한 이제 그 잠재 이제 매수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WWE의 쇼 중에 하나가 컴캐스트의 스트리밍에 이미 독점적으로 좀 공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캐스트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1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인수할 수 있다고 해도 뭐 레버리지를 쓰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현금이 좀 많아야겠죠. 근데 이제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즈니랑 훌루를 나눠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훌루의 지분 33%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디즈니가 되사기로 했죠.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고 2024년도 1월에 90억 달러니까 뭐 10조 원이 좀 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들어올 돈이 있어요. 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알이 좀 충분한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할 때 둘이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인수할 의향은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캐스트는 거의 100% 뛰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디즈니한테 알짜는 거의 다 내줬죠. 그래서 지금 거의 알짜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뭐 원화로 치면 17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나이트 스맥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폭스에서 WWE를 방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바바이거가 돌아오면서 M&A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디즈니 바바이거는 워낙 M&A의 어떤 귀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딜이 이렇게 좋은 딜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디즈니랑 컴캐스트가 또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너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이제 그 디스커버리랑 인수를 작년이었죠. 인수를 하면서 분사까지 해서 지금의 모습에 왔는데 CEO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스포츠 같은 데는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스포츠 쪽에 뭐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 WWE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AEW, 올 엘리트 레슬링이라고 하는데 요 AEW는 201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뭐 경쟁자? 글쎄요, 경쟁자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WWE가 워낙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 AEW 쇼를 지금 워너브로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는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 쪽에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뭐 아마존, 애플 플러스 할 거 없이 지금 다 애플 TV 플러스 할 거 없이 지금 다 스포츠 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아마 넷플릭스도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과거에 포뮬러 1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가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맛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가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 게임 쪽은 IP가 굉장히 중요한데 레슬링, 과거에 우리 90년대 했던 레슬링 게임 같은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레슬링 게임은 사실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도 뭐 7조 원 이 정도라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넷플릭스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존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아마존은 지금 뭐 Thursday Night Focus라고 풋볼이라고 해가지고 이 쇼를 1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론칭을 했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큰 딜이 이제 홀푸즈였죠. 홀푸즈가 137억이었으니까 뭐 한 14조, 15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뭐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MGM을 인수했어요. MGM도 84.5억 달러 들었으니까 뭐 한 10조 원 정도 들여서 인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만약에 인수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세 번째 정도로 큰 빅딜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스포츠 쪽에는 관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요 두 군데는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 엔더버라고 해가지고 EDR 그 미국 그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UFC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FC가 이제 2021년도에 UFC를 이 회사가 100% 완전히 인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좀 비싼 가격으로 주는 거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가 많이 됐었는데 2022년도에 UFC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M&A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CEO한테 좀 힘이 실려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뭐 한 6조, 7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WWE랑 비슷한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2.6%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나의 후보, 그 포뮬러 1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FWONK라는 종목 코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종목 코드만 보면은 비상장 주식 같죠? 하지만 핑크시시나 뭐 그런 데 되어 있는 종목 같지만 라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뮬러 1 스포츠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에 확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잠재 매수자들이 다
째려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16% 넘게 금요일날 올랐는데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주가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누가 뛰어드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만약에 컴캐스트라든지 뭐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더 비싼 가격을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경쟁이 많이 붙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개 매수를 하면서 그 경쟁을 따라가면서 결국 주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되겠지만 올해 상반기 내로 어찌 보면 승부는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좀 지켜봐야 될 굉장히 흥미로운 주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오늘 방송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